제가 어제 실방에서 분명히 실방이라 어제 그 VIP 멤버님들은 제가 따로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아침에 유니온하고 유니버트를 관심 있게 보라고 그랬는데 살 자리가 없을 만큼 높긴 했어요. 자,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적으로 저 카드를 많이 만지작할 수가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계속 중국에 굴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쪽도 그렇고 바이오 쪽들이 많이 괴롭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는 그럼 히토류가 있으니까 사실 히토류에 대한 중국은 히토류에 대한 통제권이 강하고 전 세계 생산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희귀금속 부분도 그렇고 호주나 이런 데서 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국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이건 무기화가 되기 때문에 항상 이런 이슈로 떼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어.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화를 하는 건 알겠으니까 내가 살려는 위치만 정확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도 주말에도 알려드렸고 우리 VIP 멤버님들은 제가 항상 알려드리고 또 시간이 끝나고 시간에 또 중요한 정보가 있거나 중요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다 알려드리고 반드시 신규로 가입하신 멤버님들은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렇게 알림 설정을 해놓으셔야지만이 제가 알려드리는 얘기를 다 할 수 있어요. 아침에도 이렇게 세노텍, 유니온, 태플렉스 알려드렸고 피플바이오 뛸 때 예전에 뛰기 전에 알려드렸죠. 이 얘기를 아침에 항상 8시 15분에 하기 때문에 멤버님들은 반드시 현금 부분을 갖고 넘어오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일 종목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어때 중장기 투자하는 종목들은 내비두고 그냥 잘 모아나가시면 되고 보통 이제 종가 베팅 할 때 우리가 상승장에서는 좀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하락장에서는 되도록이면 종가 베팅보다는 방망이를 짧게 잡고 다음날 아침에 좋은 이슈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 좋은 위치에 있으면 사면 되는데 유니온의 위치가 월봉에서 제가 높지 않다고 그랬죠. 아침에. 엄청 높지 않아요. 이 친구의 목표가 어디가 되냐? 20개선까지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커요. 땅 때리면 여길 가요. 그래서 20개선까지만 가도 상한가인데 주봉에서 보면 5주선 위에 있죠.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어요. 자, 60주선이 1차적으로 저항선이 되는데 60주선의 가격이 정확하게 얼마냐면 6,680원입니다. 이 얘기는 상한가가 6,650원이기 때문에 아까 알려드린 대로 상한가가 목표가 될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일봉에서 20원 깨면 여기서 매수 깨면 손절인데 주봉을 더 잘 보고 있어야 돼요. 주봉을 지켜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친구는 장 중위는 밀렸거든요. 이 끝나갈 때 살짝 밀리더라고. 근데 시간에 올려놨습니다. 자, 시간에 21선이 깔끔하게 올려놨기 때문에 내일 같은 날 21선 위에서 출발할 확률이 굉장히 크죠. 그러면 오늘 고점인 61선을 뚫고 나가는 순간 이전 변곡점 가격인 어디를 가냐면 이렇게 6,400원을 가요. 여기를 강하게 뚫어주면 상한가인 거죠. 우리는 주식을 매수할 때 매수가 목표가를 알아야 돼요. 왜 매수가 목표가를 알아야 되냐면 내가 목표가를 모르게 되면 매수가도 모르게 되면 도대체 어디 살지를 모르기 때문에 순간 뛸 때 쫓아가 사게 돼요. 그러면 이 정도 가면 변동성 완화장치가 걸리거든요. 여기서 쫓아가 사는 순간 오늘의 최고점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럴 때 사지 않는 거예요. 주식이 갑자기 뛰거나 변동성 완화장치가 걸릴 정도로 순간 딱 뛰면 일단은 사지 마요. 그래서 10분 정도 지켜보는 거예요. 10분 정도 지켜보면 자기가 가서 눌림목 주는 애들이 있고 10분을 지켜보게 되면 그 10분 동안 뭘 하는 거냐? 이 친구가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60에서는 어디 뚫고 나가고 있다 내일. 그러면 목표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만한 거예요. 분할로. 떨어지면 더 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매수가 목표가를 알면 그 잠깐 짧은 사이에서도 10분만 참고 기다리면 내가 주식을 어디서 살지 알 수 있죠.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뛰어나가는 자리를 그냥 사게 되면 엉뚱하게 누군가는 팔아야 되는 목표가에 사기 때문에 갑자기 꼬리 달고 하중이 쭉 떨어져요. 그럼 갑자기 손실권에 있게 되죠. 그러니까 반드시 매수가 목표가를 알아야 돼요. 자, 유니온 머티리얼은 올 사이가 힘들었어요. 유니온은 사이가 좋았는데 유니온 머티리얼은 자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사이가 힘들었고 월봉에서 목표가가 20개선이기 때문에 이 친구 들어가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결론적으로 잘 끝났어요. 자, 일단은 110에서 60선이 끝났죠. 오늘 저점만 깨지 않은 매수인데 이 친구가 시간에 뛰었죠 지금. 자, 시간에 보면 5%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또 쫓아가기 힘들어요. 단지 내일 사시려면 240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동부가련에서는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제 쫓아가기 늦었죠. 그죠? 상한가를 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20개선이 저항선인데 여길 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상한가죠. 자, 다시
유니온은 아직 안 갔어요. 20개선을 가야 상한가고, 이 친구는 갔기 때문에 상한가인 거니까 한 거고, 이 친구 유니온 머티리얼즈도 아직 가려면 자리가 있어요. 3,183원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고점이 정확히 3,100원 찍었습니다. 유니온 머티리얼이 대장이기 때문에 저기를 뚫어주게 되면 전고점을 가요. 여기죠. 3,800원까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히토류 관료에 대한 이슈는 안 끝났다. 잘 보고 계시면 돼요. 자, 노바텍은 히토류 관료라고 무색할 정도로 우아하기 전에 신경 쓰지 말려는 손도 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우측사이니까. 자, 티플렉스를 봅니다. 월봉 해치가 어머니 낮아요. 그런데 사실 상황이 우측사이라 깔끔하게 예쁘진 않아도 일단 이슈는 타고 들어왔으니까 주봉을 보면 돼요. 자, 주봉에서 5선 훼손할 뻔했죠. 이렇게 잘 지켜주고 있어요. 일봉에서 보게 되면 5일선 깰 뻔했는데 막판에 돌려줬죠. 역시나 5일선이나 이전 변곡전자리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 그러면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희귀금속 관련주기들 예전에도 희귀금속 이슈로 이렇게 많이 떴거든요. 이런 친구가 눌림목을 주고 다시 가는 거기 때문에 티플렉스도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고, 앞전의 변곡점인 5,200원대가 목표가가 되죠. 상한가가 5,400원이기 때문에 상한가가 좀 못 갈 거야. 아마 상한가 가지 말고 꼬리라고 쭉 떨어질 거니까 이 친구 이 정도 근처에서 매도가 맞고, 위치는 세노텍이 낮아요. 자, 외바닥이 아니죠. 예전에도 이 주식시장이 되게 안 좋았을 때 대바닥권에 있었는데 이제 바닥권에 있고, 주봉에서 보게 되면 5선 회복을 못 해줬지만 일봉에서 봤을 때 정확하게 5선 위에 있죠. 자, 거래량이 살짝 늘었죠. 그러면 근간의 거래량에 비해서 거래량이 늘었기 때문에 5일선 근처에서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돼요. 히토류 관련주들은 아직도 이렇게 보시면 유니온 머티리얼 살짝 부담은 돼요. 이제 동구가에서 갔으니까 유니온, 티플렉스, 세노텍 정도는 앞으로도 관심 있게 봐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유니온 머티리얼스나 동구가에서 못 간다는 건 아닌데 자리가 높으니까 이 친구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단기 단타 잘 하시는 분들 이러시면 대응하시고, 유니온 정도, 티플렉스 정도, 세노텍은 우리가 편하게 살 자리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또 장초반에 강한 종목이 있었죠. 자, 오늘 시장이 그렇게 안 좋은데도 강한 종목 몇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휴니드죠. 자, 북한 핵실험 임박 가능성의 방산주 부각 이 이슈가 있는데 사실은 뛴 다음에 나왔어요. 뉴스는 항상 뛴 다음에 나와요. 많으신 분들이 착각하는 게 저 뉴스 때문에 주식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저 뉴스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고 벌써 뛰니까 저 뉴스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방산주는 제가 얼마 전에 알려드렸죠. 방산주는 우리가 앞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다 보지 말고 한일단주, 휴니드, 빅텍, 스페코를 좀 보라고 제가 오늘 새벽인가 올려드렸죠. 그런데 이 휴니드 빼고 나머지는 빅텍이나 스페코는 간다 못 간다를 떠나서 이 친구들의 신용 물량이 꽤 많다고 그랬죠. 제가. 그러면 아무리 북한이 미사일을 쏴서 이 친구가 이슈가 있는 것 같아도 결국은 신용 물량이 무겁기 때문에 많이 떨어져요. 특히 오늘은 우리나라 시장도 급락을 했지만 대체적으로 다른 그 신용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신용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장사 주식 투자할 때 신용에 대한 부분을 잘 보고 계시라고 그랬죠. 자, 봅니다. 빅텍은 신용이 많고 거의 9%대예요. 지금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 모르겠지만 시중금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조심해야 되고 241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입니다. 이건 스페코는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자, 알려줬죠. 한국항공우주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높은 애들 손대지 마요. 얘네들 월봉 해치가 얹혀 놓기 때문에 잘못 손대면 월봉 최고점에서 물리게 돼요. 모든 좋은 뉴스는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폴란드에 수출을 하든 뭐라든 신경 쓰지 마요. 자리가 너무 높으니까 안 사야 되는데 유일하게 휴니드 정도만 신용 물량이 낮아요. 신용 물량을 좀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2.98%밖에 안 되는 데다가 월봉 H도 낮죠. 낮게 여기 있었어요. 제가 얘기할 때. 이 시기에서 찍고 왔기 때문에 목표가 찍은 거예요. 자, 목표가를 찍었기 때문에 다시 사야 되겠는데 나는 어디서 살 거냐는 거죠. 난 도대체 어디서 사야 될까요? 자, 봅니다. 내일 시장이 급등할지 안 급등할지 모르겠지만 21선 근처에서 매수. 자, 거래량이 앞전에 비해서 늘었기 때문에 21선 근처에서 매수 깨면 손절이에요. 이해하셨죠? 21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 주식은 맞추는 영역이 아니에요. 자꾸 어떤 분들 보면 주식을 맞추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거봐 샀어야지. 응? 내가 얘기할 때 샀어야지. 아니 저만 해도 그런 자랑 할 수 있어요. 제가 휴니도 여기서부터 사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제가 그런 얘기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아니 샀어야죠 이거를. 근데 이렇게 올라간 건 저도 운이 좋아서 그린 거예요. 얼마든지 5일선도 깰 수 있었고 여기서 깰 수 있어요. 그런데 주식은 지켜줄 자리만 지켜주면 돼요. 5일선도 지켜주고 20선 뚫고 나가니까 매수하라고 그랬죠.
매수해서 61선이 일단 목표가니까 여기서 매도죠. 그런데 이 친구 월봉 해치가 아직도 낮고 북한의 리스크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매수하려면 물론 다른 이 방산주들이 못 간다는 건 아니지만 휴니드가 제일 좋다는 얘기인 거죠. 자, 앞으로도 5주선만 안 깨면 돼요. 이해하셨죠? 일봉에서 21선 훼손하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 현금 갖고 넘어오시라고 그랬죠. 무조건 현금 갖고 넘어오셔야지만 이 다음날에 어떤 종목이 내가 살만한 좋은 위치에 올 수 있을 때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하나 빼고 나머지는 약간 불편해요. 자, 한국정보통신은 좀 올라간 것 같아요. 애플페이, 그러고 삼성페이가 온다고 합니다. 삼성페이 진짜 있는 거고, 죄송해요. 애플페이가 온다고 하는데, 알았어. 알긴 알겠는데, 이 친구들이 자리를 다 깼어요. 오늘 어떤 종목들인지 자리를 안 깬 종목이 많진 않아요. 그런데 어차피 애플페이는 올 거고, 저 이슈가 먹힐지 안 먹힐지 난 모르겠지만, 자리만 지켜주면 돼요. 자, 애플페이 대장주인 한국정보통신을 봅니다. 월봉 해치가 높기 때문에 쉽게 살 종목은 아니에요. 잘못 사면 굉장히 크게 물리게 되는데, 60개월 선단 변곡점 자리가 하나 있는데 여길 지켜주고 돌아나가는 것 뿐이고, 주봉을 봅니다. 주봉에서 보게 되면 5선 뚫어주고 있다고 했죠. 자, 지금부터 5주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이해하셨죠? 내일 내가 이 친구를 굳이 사고 싶으면 21선 근처 매수 깨자마자 손절. 오늘 매수하지 말고 있다가 이 친구가 저점이 많이 3% 찍었거든요. 여기서 5선 회복해줄 때 원래 매수예요. 자, 그런데 이 친구가 내일 떨어질지 올라갈지 우리는 모르잖아. 제가 맞춘 얘기 아니라고 그랬죠. 그냥 21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이고. 자, 이론을 봅니다. 이론이 많이 떨어진 것 같긴 해도 어차피 만약에 내일 하루 정도는 또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우리나라가 오늘 너무 심하게 떨어졌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근데 5개월선 가격이 정확히 얼마냐면 2,535원에 이탈하고 있죠. 저건 월봉이기 때문에 월 말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나는 어디서 살 거냐는 거죠. 242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이고, 내일 같은 날 역시나 이렇게 밀려서 출발했다가 양봉으로 자꾸 떠올라가잖아요. 그런 매수. 이해하셨죠? 침착하게 기다렸다가 절대 뛰고 올라갈 때 쫓아가 사지 마요. 자, 제가 아침에 에이텍DN 알려드렸죠. 전 이 친구가 뛸지 안 뛸지 몰라요. 그런데 최소한 월봉 H가 엄청났죠.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웬만한 모든 주식들이 다 월봉 바닥에서 다 추세 다 깨고 있어요. 에이텍DN은 지켜주고 있어요. 5개월선 가격이 얼마냐면 정확하게 12,250원이기 때문에 12,300원대, 12,200원대 여기만 깨지 않으면 되고, 주봉에서도 이선 위에 있죠, 지금. 일봉에서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물려도 돼요. 물리면 이런 데 오겠지. 그렇지만 역시나 대량거래 들어왔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있는 물량을 싹 잡는 대량거래가 월봉 바닥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물려도 큰 상관없고, 정치 테마주기 때문에 길게 5년 들고 가면 엄청 크게 먹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한 5년만 기다리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막 이렇게. 제 생각이요. 착 갔다가 맞고 떨어지고 막 이렇게. 정치 테마주라. 아시죠? 누구 테마주인지. 에이텍DN 찾아보시면 돼요. 그 5년 뒤에 대선 열릴 거 아니에요, 그죠? 원래 그 대선 준비를, 우리가 대선 좀 많이 하죠. 대선 준비를 한 1, 2년 전에 하는 것도 좋은데, 좀 기다리긴 해도 한 5년 전에 아주 바닥에서도 개수로 담는 건 어떨까요? 5년을 보고, 제 생각이에요. 어쨌건 그리고. 한국전자 금융도 많이 밀리긴 하는데, 사실은 이때가 코로나 때로 우리나라 시장이 폭락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굉장히 싼 가격이기 때문에 꾸준히 잘 모아나가면 돼요. 한 번에 사지 말고 꾸준히 모아나가고, 앞전에 애플페이 관련해서 뛴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도 순간 또 떼요. 근데 지금은 시장이 원치 안 좋으니까 5일선 회복해주거나 시장 좋아할 때 기다리면 되고,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 좀 마찬가지고, KG 이니시스가 좀 있어요. 온라인 다중사업자 분리승인 솔루션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합니다. 알았어. 알긴 알겠는데 추세는 깨지고 있다. 지금 오늘 신저점 새로 찍었어요. 근간에 며칠 동안 우리나라 주식들이 거의 다 신저가를 새로 찍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일도 아니지만, 자, 일단 위치는 낮아요. 자, 주식은 이런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떠나락하고 시장을 떠나락하고 어디가 바닥일지 모른다.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최소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갖고 있는 펀더멘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돌아나가요. 이런 거죠. 시장이 너무너무 많이 폭락해가지고 정말로 주식들이 폭락을 하잖아요. 그럼 누군가는 날카롭게 얘네들을 째려보고 있겠죠. 돈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산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나중에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 떨어져 무서워하지 말고 오히려 많이 떨어질 때 잘 주춤해놓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내가 주춤해야 되는 종목들의 재무를 잘 보고 있어야 돼요. 아무거나 줍줍하는 게 아니라 잘 보고 있다가 재무가 좋은 종목,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이슈나 테마가 있는 종목을 잘 갖고 있으면 잘 올라가요. 자, 저는 테마주 안 하는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주식은 다 테마주예요.
반도체 테마를 타게 되면 삼성전자가 대장이 되게 되는데 뭔 테마주가 아니야. 다 테마주고 다 세력주예요. 우리나라 2,500개 주식은 그 주인들이 다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예요.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주인들이 월봉 바닥에서 대량거를 터뜨렸을 땐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잘 보고 계시면 나중에 애플페이가 상륙화랑 상관없이 월봉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잘 뛸 수 있는 거고, 애플페이랑 상관 있는 친구는 이 한국정보통신 하나밖에 없어요. 대장주니까. 자, 소니드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소니드가 근간에 엄청 좋은 행보를 보였었는데 이렇게 5일선 찍었죠. 자, 내일 시장이 살아나서 5일선 깨지 않으면 매수. 이해하셨죠? 1차적으로 봐야 돼요. 네, 무조건. 자, 월봉에서는 위치가 낮고 주봉에서는 20선 위에 있죠. 우리가 앞으로 관심 가지려면 소니드를 반드시 관심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틀 동안 많이 올랐어요. 3일 동안. 이날 20% 갖고 이날 16%, 36% 올랐기 때문에 이 친구가 오늘 떨어진 거는 시장하고 상관없이 어차피 조정 들어올 때가 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친구를 5일선 근처에 사야 되겠는데 딱 왔어요. 오늘. 시장 무너지는 바람에 아주 5일선이 와버렸어. 나에게 중요한 매수 타임을 준 거죠. 그러니까 제가 현금 갖고 넘어오라고 그랬죠. 현금을 갖고 넘어와야지만이 다음날 오늘 이쁘게 운봉이 떨어져가지고 내가 살 수 있는 종목을 살 수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NH 한국사이버결제도 많이 떨어졌어요. 그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근데 이 친구는 원체 우량이라 딱히 100점 만점 친구가 아니에요. 월봉에 너무 와양이야, 너무 와양. 아톤도 많이 떨어졌는데 사실 아톤은 월봉에서 위치는 좀 애매한데 일봉에서 원체 흐름이 좋았어가지고 잠깐 볼게요. 이 친구 내일 한번 보고 며칠 지켜보고 살만한 자리가 아주 왔을 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조선기자재나 조선주 중에 이제 STX가 요새 난리죠. STX가. 자, STX가 니켈 관련주예요. 자, 니켈 관련주인데 이 STX가 니켈 관련주이건 말건 신경 쓰지 마요. 제가 STX를 언제 사야 되는지 알려드렸죠.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대량거래 터지고 이게 월봉 바닥에서 터진 거예요. 바닥에서 터지고 다음날 눌림목 또 뛰고 눌림목을 줬죠. 여기서 매수죠. 요 방법 제가 알려드렸죠. 피플바이가 여기서 뛴 거니까. 그런데 왜 자꾸 여기를 맞고 떨어지냐. 여기가 월봉에서 가장 강력한 저항선인 20개선이에요. 여기를 뚫어주고 안착하지 못한 의미가 없어요. 뚫어주고 안착하면 사면 되는데 너무 높죠. 자, 내일에도 다시 살려면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주식은 내가 어디서 사야 될지만 알면 돼요. 자, 니켈로 떴을 것 같으면 황금에스 때는 왜 안 떴을까요? 황금에스 니켈 관련주네. 앞전에 니켈로 이렇게 떴는데 안 떴죠. 그러니까 주식은 세력들이 끌어올리기 나름인 거예요. 어떤 세력들은 오늘 끌어올리기도 하고 어떤 세력들은 안 올려요. 그걸 어떻게 알아? 그 세력들 마음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나는 어디서 살 건지만 결정하면 돼요. 좀 애매하죠? 지금 저기 황금 ST 사기 애매하잖아요. 그죠? 다른 친구도 마찬가지로 큰 메리트는 없는데 T플렉스는 아까 알려드렸듯이 좀 희귀금속 관련주기도 하니까 반드시 관심 있게 봐야 되고 리튬 관련주가 크게 밀렸는데 제가 강원에너지를 잘 보고 계시라고 그랬죠. 자, 강원에너지는 안 그래도 리튬 관련주로다가 여기서 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쫓아가지 말라고 그랬죠. 이 친구를 여기서 물리지만 않았다면 내가 기다리라고 그랬죠. 그런데 얼마든지 5개월선도 깰 수 있는 상황이 돼요. 자, 5개월선 가격이 6,440원인데 아직 안 깨고 있죠. 자, 일봉에서 이 60일선 자리가 그 자리예요. 그러면 나는 어디 살 거냐는 거죠. 시장이 살아나거나 돌아나가게 되면 60일선 근처에서 매수 깨자마자 손절하시면 돼요. 아직 리튬하고 2차전지 살아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강원에너지의 세력들은 아직도 더 가랑률이 커요. 대신에 이 60일선이 얼마냐면 여기가 6,440원, 6,335대인데 여기가 월봉에서 5개월선 자리이기 때문에 저기 깼을 때 손절을 못하게 되면 쭉 밀려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주식은 계획 영역이지 맞추는 영역이 아니에요. 60일선 오늘의 저점을 깨지 않고 양봉이 떴을 때 매수하는 거예요. 이해했죠? 깨자마자 바로 다 던져야 되고 EV 첨단 소재는 오늘 저점이 매수 타이밍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앞전에 가벼운 매물대 하나가 있는데 이 친구 월봉 H 아직도 높지 않아요? 높지 않고 자, 주봉에서는 20선 깨고 있기 때문에 위험해서 나는 어디서 살 거냐는 건데 시장을 신경 쓰기보다는 내가 매수를 어디 할 건지를 어디서 할 건지를 먼저 결정을 줘야 돼요. 자, 제가 이날 알려드렸습니다. 이날 9월 30일 날, 그러니까 다음날 여기가 매수 타임이라고 알려드렸어요. 그러자마자 뛰었죠. 이날 16% 갔어요. 그런데 원래 이 친구는 전고점 얘가 목표가예요. 내가 주식을 할 때는 단기는 매수가 목표를 알아야 되고 장기도 매수가 목표를 알아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EV 첨단 소재의 목표가는 단기로다가 이런 데가 될 수는 있어도 중장기로 길게 쭉 끌고 왔을 때 최소한 아무리 못 가도 이런 데 가요.
2,800원에서 3,300원 하면 감천처럼 가요. 잠깐 지금만 힘든 거예요.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런데 내가 단기를 하든 스윙을 하든 중장기를 하든 일단 살 때부터 수익권에 있으면 좋겠죠. 여기가 매수 타임입니다. 여기가. 오늘 찍고 나간 거고 내일 시장이 살아날 수 있는데 살아날 때 반드시 오늘의 저점을 훼손하지 않고 양봉 뜨면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정확해요. 나인테크, 성화이텍도 좀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 어차피 이 친구들도 월봉 해치가 낮아서 나중에 5일선이라도 회복해 주거나 흐름이 좋아질 때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그때 매수하시면 되고 포스코엠텍이 떴습니다. 떴어요. 자 보게 되면 월봉 해치가 제일 낮다고 그랬죠. 5개월선 위에 올려놓은 친구들이 지금 많이 없어요. 자 주봉을 봅니다. 이선 위에 있죠. 자, 아침에 영상 찍을 때서 그때만 해도 안 뛰고 있었거든요. 자 오늘 여기서 매수 타임이라는데 그냥 날라갔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포스코엠텍을 내일. 자 봅니다. 오늘 시장이 4%가 코스닥이 4%가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21선이 올려놨죠. 그럼 내일 시장 살아나면 이 친구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럼 나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21선 즉 6,198원 여기서 매수 깨자마자 손절. 제가 지금 계획을 세워드리고 있는 거예요.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해? 그죠? 주식은 계획을 세웠으면 반드시 그 계획대로 진행하는 거예요.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대로 진행 안 할 거면 계획 세워나만 하고 단기 종목들은 단기에 맞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고 이해하셨죠? 중장기 종목은 중장기에 맞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 TQQQ를 제가 많은 주식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자 어떻게 계획을 세웠냐면 TQQQ를 지금부터 사실 분들은 한 번에 사지 말고 그냥 매일매일 꾸준히 지금 한 원화로다가 한 이거 25,000, 3만 하나? 27,000 하나요?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그냥 꾸준히 계속 최소한 30달러 밑에서 이때는 이제 음봉마다 사라고 그랬거든요. 쭉 떨어졌는데 이분과 잘 사놓으면 이 친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물론 지금은 추세가 우하향이니까 한 번에 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미증시도 안 좋기 때문에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히 아니면 여유가 있으시면 매달 툭툭 사요. 그냥 크게 툭툭 사놓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에서 언제까지 금리 인하겠어? 안 그렇단 말이죠. 대신에 3년에서 5년의 계획을 잡는 거예요. 최소한 이 40달러 밑에서만 잘 사놓게 되면 이 친구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이런 데 가겠죠. 나중에 가요. 꼭 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많은 고난이 있겠죠. 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꼭 참고 모아요. 그냥 그래놓고 40달러 밑에 끝났다 작업이 세력들처럼 매집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알아서 3, 4년, 4, 5년 지나면 언젠가는 경기가 살아나고 90달러, 100달러 가겠죠. 여기서 뭐를 할까요? 이 친구들이 가끔 액면 분할을 하죠. 주식이 2배로 늘어나요. 다시 떼요. 그러고 그러니까 나중에 원래 제가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이런 친구들 가지고 지금부터 분할을 모아가는 것도 좋고 TQQQ를 모아나가서 나중에 노후 대책하기도 좋습니다. 단 여기서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 모두 본인에게 있어요. 저는 잘 모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제가 금방 TQQQ를 비교했듯이 우리가 주식을 살 때 싸게 살 때 무서워하지 마요. 자 보겠습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어마어마하게 안 좋은 뉴스가 계속 나오고 하이닉스, LG전자, 카카오, 네이버 막 곧 이 회사들 망할 것 같아. 모든 사람이 공포감에 있겠죠. 근데 저는 카카오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월봉 고점에서 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기서 사면 어떻게 주식을. 삼성전자가 지금 6, 7만 원 가고 있는데 여기서 10만 원 갈 거로 사면 안 되는 거죠. 이전 저점 액면분 할 때 이 친구가 3만 원에서 19만 원을 간 거기 때문에 3배가 올라간 거예요. 3배. 그러면 이 친구는 언제 사는 거야? 지금 사는 거죠. 모든 사람이 무서워하고 사지 말라고 하고 이럴 때. 그렇지만 TQQQ처럼 주식이 추세가 완전히 우하향이기 때문에 오늘 한 번에 사지 말란 얘기인 거예요. 그냥 매일매일 한두 주 사는 것도 좋고 그냥 이번 달 샀으면 다음 달에 사고 이런 식으로다가 이걸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주식은 완벽하게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지금 내가 샀으니 당장 내일 날아가야 돼. 이런 단타 하셔야죠. 단타. 그죠? 그러니까 단타는 그렇게 하시더라도 중장기를 길게 모아가실 종목은 겁내지 말고 모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자동차 수요도나올의 현대전기차 급락 낙폭과대. 자, 원전은 현대전기차가 좋다며? 그죠? 제가 생각하는 현대기아에 대한 포지션 변함이 없어요. 좋아요, 애들. 괜찮아요. 그냥 잘 모아나가시면 되는데 한 번에 사지 말고 역시나 꾸준히 잘 모아나가시면 되고 아진산업이 됐든 우리산업이 됐든 자비스는 그나마 상황이 좋았고 동국아라이스는 이제 희귀금속 관련주고 데이에이피, 캠시스, 상신브레이크 전부 다 많이 밀려 있어도 결국 나중에 지금 바닥에 사는 종목들은 반드시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고 대체적으로 자동차 관련주들의 그 PBR이 0.5가 안 돼요. PBR이. 이거 해줘도 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이라든가 미증시의 무너짐으로 해서 이 주식들이 더 대바닥은 칠 수 있지만 용감할 때는 이럴 때 용감해야 되는 거예요.
세종공업이 대바닥에 있죠. 물론 이런 데 올 수도 있고 이런 데 올 수도 있고 이런 데 올 수도 있어요. 주식에서 만약에 재무가 단단하고 우리가 주식을 어디 살 거지 결정에 용감할 때는 이런 데 용감해야지. 삼성전자 막 3번부터 세종공업만 봐도 13,000원, 14,000원 월봉에서 최고가를 찍고 가고 있는데 여기서 용감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그 한신기가 원전에서 엄청 좋대요. 밑에서 15배 올라갈 때 이럴 때 용감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시장도 좋지만 야, 이게 원전이 막 한신기가 곧 전 세계 최고의 원전 회사가 될 것 같아. 아니죠. 벌써 끝났죠. 여기서 15배 끝났고 우왕 중에 손대지 말라고 그랬죠. 잠깐 설거지 당하니까. 이건 한일사료도 마찬가지예요. 한일사료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니까 지금 예전에 15배 올랐거든요. 지금 다시 뛰니까 다시 뛰고 있죠. 이 친구. 잘못하면 설거지 당해요. 물론 단기 단타 잘하시는 분은 스킬이 있으니까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하고 목표가를 알기 때문에 8,000원대에서 팔면 돼요. 그런데 누군가는 벌써 큰 수익을 냈고 다시 우측살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꼬리다가 설거지 당하죠. 우리가 이 설거지를 많이 당하는데 이게 한국비니시예요. 제가 설거지 영상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종목들이 다시 뜨니까 여기 다시 좋다고 해서 또 물린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 설거지 당한 거예요. 우측사에서. 한일사료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잘 안 멈춰지기 때문에 더 뛸지 안 뛸지 저는 몰라요. 여기 갈 수도 있고 실제로 또 갈 수도 여기 정고점 갈 수도 있어. 그런데 세력들이 두 번째 설거지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빨리 빠져나와야죠. 뛸 때. 5일선 근처 깨자마자 매도하고 최소한 매수하시더라도 이런 데서 매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데서 살 때 엄청 용감해요. 막 엄청 용감해. 그런데 막상 바닥에서 사러 용감하지 않아요. 또 나쁜 뉴스가 많이 나오니까 막 곧 회사 망할 것 같고 막 삼성전자 없어질 것 같고 현대차기 없어질 것 같고 카카오 막 70%씩 폭락하니까 카카오가 사라질 것 같아. 근데 저렇게 되면 회사에서도 각고의 노력을 해요. 그렇지만 살려면 지금 사라는 거죠. 쌀 때. 나중에 또 올라갈 때 엄청 고점에서 이런 데 찍고 있을 때 안암전자가 월봉에서 이런 데 찍고 있을 때 용감하게 사지 말고 바로 이렇게 밑에 있을 때 여기서 용감해지다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올라갈 때 고점에 사는 습관이 있어요. 여기 쫓아가서 하면 다 물리는 거예요. 누구나 싫어하고 누구나 안 좋고 정말 주식시장 망할 것 같아요. 여기서 사야죠. 부동산 시장이 좋고 주식시장이 제일 좋다고 할 때 우리가 3,000피에서 4,000피 간다고 할 때 모든 전문가들이 여기서 주식을 다 사라고 얘기했어요. 다. 뭐 곧 우리나라 증시가 막 곧바로 5,000피 갈 것 같아. 그런데 냉정하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5개월선 깨는 순간 추세는 깨진 거예요. 20개월선도 깼죠 지금. 그러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정확하게 반등해주거나 추세를 유지해주기 위해선 5개월선 돌파 안착이 필요한데 V자로 못 가요. 이때도 못 갔죠. 갔다 떨어지고 갔다 떨어지고 이렇게 할 거예요. 지금이죠. 물론 더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지수가 5월 하기 때문에 지금 사야 되는데 단지 지금은 사야 되지만 한 번에 사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도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있고 CPI 물가지수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매달 눈치 보면서 조금씩 사야지. 한 번에 여기가 대바닥이야. 바닥을 누가 맞춰. 또 여기가 오니까 누가 대바닥이라고 또 맞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맞추냐고 미래소지 않았는데 그게 아니고 꾸준히 사모으는 거예요. 꾸준히. 이해하셨죠? 분할 매수를 꾸준히 사놓고 단지 단타 단계를 하시려면 우리 멤버님은 제가 다 알려드려요. 중요한 이슈나 그런 거 알려드리니까 제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저랑 같이 아침에 진행하면 되는데 반드시 하루에 너무 많은 매수 매도를 진행하지 마요. 되도록 아침에 제가 알려드렸는데 오전에 큰 수익 내신 분들은 제가 오후에 좀 쉬라고 그랬죠. 자꾸 매수 매도 반복할수록 시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오전에 벌어놓은 걸 토해낼 수 있어서 그 부분은 말리고 있습니다. 리비안도 많이 떨어졌어요. 대규모 리코스트가 좀 있었고. 조선주들이 시장의 주도주는 맞는데 시장이 무너지면 다시 무너지죠 지금. 자, 한국조선해양이 오세아네지 역사 LNG선 세척 3,486원. 뭘 자꾸 수주를 해와요. 그죠? 잘 수주를 해오고 단지 지금 시장이 밀려서 원체 다 그냥 추세를 다 깨고 있어가지고 조금 기다려야 돼. 일단 시장이 먼저예요. 자, 시장이 먼저인데 제가 알려드린 우리나라 피팅업체 중에 대표적인 두 업체가 있어요. 태강하고 성광밴드. 안 밀려요. 시장이 그렇게 밀리든 말든 깨지 않아야 될 5개월 선을 이탈하지 않기 때문에 이 5개선만 안 깨면 되고 성광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KSP 같은 친구들은 지금 60개선만 안 깨면 돼요. 많이 밀렸고 자 STX도 20개선 그냥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추세는 좀 깨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지금. 자 HSD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물론 이제 월봉이라는 게 이번 달 완성이 되는 거지만 깨고 내려오고 있을 때는 일단 사지 마요. 일단 내리는 소나기 이거 지금 우박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피해야 될 때지 대들 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되돌아야 되는 종목들은 아침에 제가 알려드린 종목들이 있어요. 이 종목들만 잠깐 대응하고 나오면 이 하락장에서도 우리는 잘 수익을 낼 수 있고 실질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죠.